안녕하세요.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제가 미국 유학을 결심했던 게 딱 5년 전 지금 이 시기 8월쯤이더라고요. 미국 석사 유학을 결심한 게 8월 말이었고 12월 말에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완전 정신없이 준비를 했죠. 왜냐면 4개월 동안 준비를 못하면은 이제 사이클이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그러면 거의 한 1년 그 넘게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제 영상이 유학을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갑자기 유학을 결심하게 됐나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시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 취업이 하고 싶었어요. 어디든 상관없는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갔죠. 대학교는 이제 한국에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유럽에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스페인을 교환학생으로 가보기도 했고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막 취준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죠? 취업 스터디도 많이 가고 근데 제가 그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국내 기업 갔다가 뭐 나중에 해외로 MBA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뭔가 현실이랑 타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취업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카페에서 뭐 취준을 하고 그때 이제 8월 말이었어요. 되게 더운 종로에 커피빈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한테 내 꿈은 해외 취업인데 그냥 지금 뭐 국내 취업해서 그냥 일하다가 경력 쌓다가 해외로 MBA 가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뭔가 현실이랑 많이 타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피빈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왠지 지금이 아니면 제가 해외 못 갈 것 같은 그런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8월 말에. 제가 그래서 날 직후로 취준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을 알아봤어요.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어느 나라에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고민이 결론이 좀 쉽긴 했어요.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그런 게 좀 좋았기 때문에 경영대학원을 생각을 했고, 나라는 딱히 아시아 쪽이 아니면은 이제 미국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석사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는 해외 대학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단추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원들을 추려 나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유럽은 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유럽은 너무 좋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곳이지만, 그때 이제 제가 스페인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조금 그 사회에 스며들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이 외로웠고, 그래서 그럼 유럽 말고 좀 아시아인들이 많은 아시아나 그런 다른 아시아나 미국을 알아보자 해서 이제 아시아 미국으로 추리고 그 마케팅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가고 싶은 학교가 딱 두 군데였어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됐으니까 지금 미국에 왔겠죠? 학교 한두 개 지원하는 거는 정말 비추드려요. 왜냐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둘 다 안 되면 망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리스크가 큰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돌아간다면 약간 가고 싶은 데가 아니더라도 약간 안전빵 느낌 있잖아요. 여기는 엄청 가고 싶진 않지만 최악의 경우 여기 가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데들도 많이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원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마다 requirement가 비슷하니까 학교에 맞춰서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을 치면서 내면 되는 거라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뭐가 필요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토플이 필요했고 GMAT 혹은 GRE라는 수능 같은 그런 시험 성적이 필요했고 세 번째는 학업 계획서, 네 번째는 그 이력서, 다섯 번째는 교수님 추천서, 당연히 대학교 졸업 증명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일단 저는 제일 쉬운 것부터 했어요. 토플 먼저 했어요. 교환학생을 갔을 때 토플을 이미 해본 경험이 있어서 물론 성적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봤어야 했는데 뇌 근육들이 아직 있어서 토플이라도 빨리 보자 해서 독학해가지고 이제 받고 120만
100점 만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100점 초반대였나? 아무튼 그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이제 4달이라는 4달이 아니죠. 9, 10, 19, 10, 11, 10, 아, 4달이구나. 4달 안에 이제 빨리 준비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토플 한번 보고 100점 초반대 그냥 제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GMAT을 공부를 했죠. 이제 GMAT과 GRE 중에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때 고민을 당연히 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저한테 좀 더 빠른 시간에 유리할까 생각을 했다가 이제 결정한 게 GMAT이었어요. 근데 제가 GMAT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원한 데가 경영대학원이었고 이제 GMAT은 보통 경영대학원 혹은 MBA에서 많이 쳐주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본 거고 제가 GMAT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GRE는 일단 단어랑 이런 문법을 많이 이제 암기를 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자신이 없었어요. 왜? 다시 한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암기하는 것도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GMAT을 공부했느냐? 저는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인턴을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9, 10, 11, 12월에 딱 그 제가 유학 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그때 어떤 프로젝트의 컨트랙터로 일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취준할 때 아 그래 뭐 짬짬이 돈도 벌고 취준하면 좋지 해서 이제 오케이 한 거였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GMAT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원서 준비를 했어야 됐던 거죠. 9 to 6 가서 그 회사에서 컨트랙터로 일을 하고 GMAT 공부도 하고 뭐 다른 유학 준비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독학을 하면서 뭔가 스스로 길잡이를 하면서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GMAT 학원을 다니면서 GMAT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루틴이 어땠냐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바로 거기서 GMAT 학원 가서 7시부터 10시인가 11시까지 그 학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학원 가가지고 스터디랑 뭐 특강 해가지고 GMAT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성향마다 다른데 저는 GMAT 공부할 때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스터디였어요. 그 스터디를 하면 좋은 게 서로 의지를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 의지를 하고 우리가 서로의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하고 서로 알려주고 이러면서 더 스스로 더 배우고 그런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가 좀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GMAT을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아, 2번 봤다. 2번 봤는데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마 800점이 만점일 거예요. 근데 제가 600 후반인가? 690인가? 딱 700 이상이 이제 괜찮다 이런 느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600 후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도 비싸기도 했고 아 뭔가 이게 더 해서 잘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600 후반 오케이 패스하고 그 GMAT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그 학업 성적표 레주메 그리고 인터뷰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저는 유학원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학원에서 도움을 받은 이유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시간이 없었고 진짜 이번에 못하면 못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 직감이 맞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졸업할 때쯤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 당시 때 그 대학원 못 갔으면은 미국에 아마 못 갔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수업은 들어도 줌으로 들어도 미국으로 못 들어왔던 걸로 알아요. 비자가 안 돼서 이제 미국 대학원 등록금을 내고 한국에서 줌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비싼 학비를 내면서 그랬을 뻔한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인생은 정말 타이밍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어, 그래서 유학원을 유학원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고 유학원에서 도움을 받은 범위는 SOP라고 하는데 학업 계획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내가 이 학교에 왜 가고 싶은지 어필을 하고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랑 내가 여기서 왜 하고 싶은지 이제 제안서인 거죠. 대학교한테 내가 너희 학교에 뽑혀야 할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한 장이었나 두 장이었는데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짧은 글에 그거를 제출을 했어야 됐었어요. 이제 그 학업 계획표랑 레주메, 인터뷰 같은 거 준비하고 스크립트 준비하고 주변에 보니까 한국인 친구들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온 친구들 중에 유학원을 안 거친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은. 뭐가 좋고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 상황에서는 4개월 동안 좀 빠르게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저한테는
유리했고 효율적이었고 그래서 전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막 엄청 미치도록 비싸지도 않았고 그래서 혹시 진짜 막 급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돈을 내고서라도 그냥 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업 계획서는 내가 뽑히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혼자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케팅 쪽으로 이제 뭐 인턴이나 대학교 외에서 했던 것들이 경험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진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내가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학교에 가고 싶은지, 이 학교에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고,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적었어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SOP 이제 준비를 이제 스스로 하신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진짜 진솔한 이야기들. 그것들이 내가 하는 과목과 내가 이 대학교에서 배우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고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왠지 내가 특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나를 어필해야 되면은 남들이랑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아 내가 뭔가 정말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한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나의 유니크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독특한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똑같은 어떤 뭐 여행이랑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그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행에서 느낀 점들, 나의 가치관과 어떤 나의 느낀 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게 유니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내가 특별한 거를 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밟아왔고 여기에서 내가 느낀 점과 내가 생각한 가치관이 이렇고 그래서 이 학교랑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리서치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가고 싶은 동아리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 가면은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 혹은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고 그거는 그 학교만 있는 거잖아요. 이 A 학교, B 학교 둘 다 똑같은 게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고 제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돌아가면은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게 저는 그 학교의 알룸나이 분들이랑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학교에 이제 다니신 졸업생분들이 이제 링크드인 보면 이제 뜨거든요. 그 당시엔 제가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대학원에 나오셔서 이제 졸업하신 분들한테 링크드인으로 이제 콜드콜을 날려서 제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같은 길을 가신 분으로서 좀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제 답장을 주진 않거든요. 세상이 생각보다 살만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 10명한테 보낸 1명 정도는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되면은 물어볼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어떤 장점, 좋은 게 어떤 게 있었냐. 혹은 안 좋은 점을 물을 수도 있죠. 혹시 이렇게 뭐, 조금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냐라고 물어보면서 조금 저도 리서치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도 저를 선택을 하지만 저도 대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서 저는 선택을 할 여지는 없었는데 아무튼 이제 나도 대학원을 이제 골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커스 유학이라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유학 플랫폼이 있어요. 유학 준비한 사람,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후기 같은 거 나누는 저는 제 학교, 제 과 다니신 분들 혹시 후기 남긴 거 있을까 했는데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합격을 하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LA로 갔는데 LA 가서 그분이랑 이제 연결이 되고 친구가 되고 결국에는 그분 결혼식도 다녀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월 말에 겨우겨우 토플 뭐 학업 계획표, 레주메, GMAT, 뭐 교수님 추천서 다 해가지고 결국 12월 말에 학교 2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 2월 초인가 1월 말쯤에 제가 지원한 학교 중에 하나에서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인터뷰를 봤어요. 어, 그때 이제 줌으로
걸렸던 거 한 30분이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때 인터뷰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외워서 했어요. 외운 거를 대사 그대로 이제 머릿속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그 정말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했던 거는 제 눈 보면서 제가 이렇게 셀프 카메라 켜놓아 가지고 제가 저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합격까지 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LA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할 때 600 후반대라고 했잖아요. 그게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대학원에 오니까 700점대였다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떻게 들어왔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친구랑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그 대학원 동기랑 근데 그 동기가 저처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서 그 스콜러십 받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진짜 똑똑한 앤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친해져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GMAT 얼마 받았어? 그러니까 600 초반이더라고요.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아무튼 저보다 낮았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주변에 700 넘은 애가 날고 기었는데 정작 스콜러십 받은 애는 이렇게 GMAT이 높지 않았네? 이런 거를 제가 그때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대학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점수를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잘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당연히 뭐 잘 받아야면 좋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완벽해지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완벽하려고 하면 많이 이제 속도도 많이 처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돌아볼 때 시간이 많이 없고 했다 보니까 완벽할 수 있는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쳐냈던 거였는데 너무 이제 토플 점수나 뭐 다른 점수들 너무너무 높게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라고 말하기에는 중요하긴 하니까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근데 이게 너무 높게 받을수록 더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어떤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어느 일정 점수가 좋은 점수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너무 많이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중요한 것들 뭐 인터뷰라든지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석사 유학 준비한 썰이었고요. 꿈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들 궁금하시는 컨텐츠 같으면 제가 나중에 또 비디오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